하반기 첫 스타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트에서 함께합니다. 증시는 오늘 7월의 첫 스타트가 역시나 상반기의 연장선상으로 지루한, 지지부진한, 그리고 염려되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이분과 함께라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의투자클럽 김기수 팀장과 하반기에도 함께합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 애타게 부릅니다. 상반기에 코스피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시총도 거의 증발하는 수준이 60조 원에 달하고, 자,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비빌만한 조금 더 놓칠 수 없는 그 수익을 가지는 종목들 아마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 시작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7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시장은 약세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장이 어제 금요일 날 거래소는 2296포인트 11시 8분, 11시 4분 부분에 저점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802포인트 11시 8분 정도에 저점이 나오면서 반등을 해줬죠. 그런 가운데에 대구 섹터가 반등을 한 가운데에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이 그 기대치만큼 반등을 하지 못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장 초반 부분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매번 이야기를 했었죠. 남북 경협주 부분 잘못 들어가면 힘들다. 금요일에도 현대시멘트가 반등의 기폭을 섰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이 반토막 이상으로 약세를 보여준 상태죠. 오늘 그런 쪽 라인 부분들이 또 하락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의 하락 부분이 아니라 이유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 말씀드렸었던 섹터별 그 흐름대로 공략을 해야 그나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MTN 카페에 올려드린 글 준비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칠흑 같은 밤 실적에 주목하자 이 내용이 놓여져 있습니다. 혹자들은 자꾸 지금의 저평가 국면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할 말이 없을 때 저평가 국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시장 은 저평가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의 성장, 이익의 성장이 기대되느냐 기대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외국인들은 최근 계속 올해 들어서 4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논에다가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자꾸 뺀다는 건 시장 전체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내용들 부분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2, 4분기 실적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넘어가도 여기서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왔었던 반도체 내에서의 실적 부분도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의 시각,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면 브루투스 넘어죠, 삼성전자 넘어죠 실적이 약하다면 다른 여타 섹터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믿음이 없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두 번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 이 부분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죠.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소폭 증가한다라고 하는 차트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러 강세를 통해서 이 환율이 우리 시장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매도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관만할 게 아니죠. 주식시장은 항상 전체 섹터, 전체 부분이 힘들어도 수익률 게임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그 나서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시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뭐라고 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종목별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차트입니다. 제가 요 음봉 나오던 이날 한번 이익 실현하고 이거 21만 7천 원 하던 날 매도 한번, 차익 실현 한번 하고 7% 정도 더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된다. 한 10% 정도 주종을 보였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이게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이게 뭐예요? 사드 보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기업. 그러면 뭐예요? 사드 보복이 더 완화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찾느냐면 이거죠. 반대적인 예입니다. 막 남북 경협을 하면 세상 다 바뀌어질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 두산중공업 한번 주가를 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에다 원전두 건설하고 전력 설비 어쩌고 레파토리를 막 짜요. 올라갈 때는 지금 다 내려왔죠, 여러분들. 그죠? 북한이 남북 경협에 남북 관계가 더 개선되고 안 되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공짜로 북한이 우리 기업들 다 수익 내게 해주겠습니까? 그죠? 걔네들은 공짜로 받으려고 할 거고, 우리 기업, 우리나라에서 돈을 대고 일본이 되고 하면서 하는 과정인데,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그 사업들을 다 독차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확대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을 유입시켜서 할 사업인데 그런 사업 속에서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오늘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화장품의 일부 라인 부분들 그리고 사막콘덴서 삼성전기 MLCC 이거 뭐예요? 환율이 어떻든 전 세계 7월 6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이 어떻든 간에 업황에 있어서 공급의 부족 흐름을 갖고 가고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 이 부분이 결국 실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CJ E&M을 주목하자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CJ E&M과 CJ 오쇼핑이 합병을 하죠. 그죠? CJ E&M과 CJ 오쇼핑을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요 가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CJ E&M을 갖고 있다면 지금 CJ 오쇼핑의 주가 곱하기 0.42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CJ 오쇼핑 콘텐츠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아마존, 애플이 경쟁하고 있는 거에서 동아시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콘텐츠의 힘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비록 오늘 제 콘텐츠가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다른 섹터의 기회죠. 한국의 맛과 문화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드 보복 때문에 다 피해를 일부 보였지만 그것이 다시 성장의 섹터의 성장 기반을 갖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계속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또 보게 되면 주 52시간 근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가장 혜택 받는 게 뭐냐? 전사적 ERP잖아요. 그죠? 전사적 ERP가 뭡니까? 회계, 총무 이런 부분들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도입을 할 수밖에. 그게 가장 수혜받는 종목이 뭡니까? 더존 비전이라든지 비즈니스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략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쫓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제조건을 매번 달았죠. 시장 지수가 하락할 때만 공략을 하라. 또 전기차 소재 쪽 라인. 여러분들 자꾸 LG화학을 이야기하는데 LG화학 저는 지금 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2차전지 부분에 여러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차전지에 괜찮은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2차전지의 가장 싼 종목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진머티리얼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신흥 SEC라든지 이런 쪽에 종목 부분을 공략을 해야죠. 그렇게 남들이 쉬운 거 가격이 내려와서 남들이 쉽다라고 판단하는 종목 부분 같이 고생하는 기간 조정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랬습니다. 주도 섹터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어렵건 시장이 좋건 간에 떨어지면 덜 떨어질 것이요.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 반해서 시장보다 더 약한 종목과 섹터를 들고 시장 지수가 반등하면 올라와 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2296포인트 저점 일단 외바닥이지만 찍었다. 그리고 코스닥지수 802포인트 전일 금요일 11시 8분에 찍었다. 그렇다면 이제 반등의 흐름으로 가줘야 되는데 7월 6일이라는 복병이 남아있죠. 그런데 7월 6일이라는 복병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안 떨어졌다면 그게 협상이 결렬된다 해서 더 세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주가지수 충분히 떨어져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의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
결국 업종 섹터에 대한 실적 부분으로 관심이 이동될 겁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 일단 실적이 들어오는 종목이 뭡니까? 셀트리온 3인방과 메디톡스 이쪽 라인이잖아요. 이쪽 먼저 반등을 하고 바이오 이쪽 라인 부분은 뭐예요? 실적이 다 끝난 8월 이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을 가져야 될 부분은 전기차 소재,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 MLCC 쪽 라인, 무만 콘텐츠, JYP 엔터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변함없이 이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 들리셨어요? 우리 김기수 팀장님 첫 시간부터 수익 쌓아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CJ E&M 들리셨죠? 오늘 매우 중요한 힌트 줬어요. 2차 전지, 이 전기차, 소재, 아까 일제 머티리얼즈 등등 힌트 오늘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팀장님. 수요일에 네, 뵐게요. 근데 주요 섹터가 사실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네, 간단히. 네. 예, 사실은 매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네. 그 섹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목 하나를 원하는데 그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을 공략해야 됩니다. 네. 자, 2차 전지 그 전기차 계속 매번 얘기한 것 중에서 힌트 한번 그 안에 종목 더 다시 보기로 힌트 얻고 싶은 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